자, 그래서 이제 했던 문제 뭐가요? 문제 한 장 뒤에 있습니다. 한 장을 다 넘어가시면 금방 하셨던 문제를 한 번 더 풀고 실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기출 문제도 다 포함시켜서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죠. 문제 1번입니다. 영어정의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1번 보시면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문장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1번 질문 맞는 말입니다. 2번 보시면 국지토지라고 하는 공공사업자가 건설한 전용 85 이하이면 다 국민주택이 된다. 2번 질문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 사업자는 묻지 않고 재정 또는 기금으로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어서 도시에 건설하는 85 이하이면 다 국민주택이다 해서 3번도 맞습니다. 사업자를 묻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금 지원되면 다 85 이하일 때 국민주택에 포함됩니다. 4번 보시면요. 민영이란 무엇이냐?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일체를 말합니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런데 5번 질문은 곧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에서 공동주택은요. 보통 벽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지만 주거 전용할 때는 안에 보이는 부분 안에서 외벽의 내부 선 가지고 산정한다. 곧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네요. 이건 곧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벽 두께는 보통은요.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시키지만 전용할 때는요. 벽 두께에 포함 안 합니다. 안에 보이는 부분 안에서 외벽의 안에 보인다 해서 내부 선으로 산정합니다. 곧 뒤에 설명합니다. 5번 질문 X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도시형 생활 되겠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합니다. 도시 형태니까 도시 지역에서 건설할 것인데 해야 된다 해서 1번 질문 맞죠. 요 구분 보시면 단지 형태 연립 다세대와 원룸이 있다 해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원룸 형태는요. 원룸 형태 내부의 원룸인데 5개층 이상 나오면 아파트고요. 4개층 이하이면 다 세대 연립주택이 됩니다. 내부 구조만 원룸이지 외형상 볼 때 5개층 이상이면 원룸 형태 아파트고 4개층 이하이면 그 평수에서 원룸 형태 다세대 연립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질문이 X입니다. 원룸 형태, 내부 형태만 말하지 외형상 모양은요. 청수가 높은 아파트, 청수가 낮은 연립과 다세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이겠죠? 이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자, 원룸 형태 내부적은 다 내부 모양새는 다 원룸입니다. 원룸이지만 청수가 이렇게 아주 높으면 원룸 형태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청수가 4개층까지만 딱 지어서 내부 형태는 다 원룸 형태가 나오는데 요 전체 다 합산한 면적이 660을 초과하면 원룸 형태의 연립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요 규모 이하이면 원룸 형태의 다 세대가 된다. 이걸 다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만 원룸이고 외형상은 아파트 또는 연립 다세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이거 어딥니까?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원룸 형태 나올 때는요, 요 내부 공간들 면적은 다 원칙은 다 5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하나의 건물 속에 원래 원칙은요. 도시형 생활과 기타 일반 주택을 같이 복합으로 건축할 수가 없다. 또 단지 형태 연립 이렇게 딱 나올 때 보시면 단지 형태 연립 자체가 딱 나오는데 밑에 층은 원룸, 위에 층은 투룸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자, 또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 보시면 3번 문제 보십니다. 3번 문제. 자, 도시형 생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원칙 하나의 건물에 도시형과 기타 주택 함께 복합으로 건축할 수 없다. 원칙이죠. 자, 또 이번에 단지 형태 연립과 다세대와 원룸을 같이 건축할 수가 없다. 원칙 맞습니다. 그러나 3번 보시면 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준주거지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 형태와 기타 도시형 생활이 아닌 기타 일반 주택 같이 복합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원투룸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요. 3번이 맞고요. 4번 보시면 원룸 형태일 때 원래 50 이하이지만 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공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단지 형태의 다 세대 연립이 나올 때 청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대신 이 주택 그 건축물의 안전을 심사를 할 때 보시면 이 부분 대부분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서 5개층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보시고요. 4번 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죠. 1번 어입니다. 주택 공간 내부 일부를 세대별 구분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그 공간되어진 일부를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각기 공간에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2번 질문 X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세대 구분형 공동은 단지 전체 호수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맞고요. 4번 보시면 단지 전체 주거조정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요. 한 개 세대 합산해서 평가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던 기출 질문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다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올 질문이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3페이지 기타 용어 정의 봅니다. 기타 용어 정의. 자, 3페이지 기타 용어 정의 1번, 2번 나왔죠. 이것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3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입니다. 에너지 전략형, 에너지를 아낀다 이거죠.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형태로 건설한 주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친환경 주택입니다. 이건요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라고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주택 단지로 사업 계획 승인 받는 건설을 하는 단지는 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호 이상 단지가 나올 때는 전부 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으로 건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을 또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500세대 이상이 되어시면 다 이렇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업무가 조집니다. 이걸 살짝 바꾸어서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은 없어요. 또 건강 친환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놓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그 다음에요 건강 친화형 주택이다. 그래서 요 용어정의 한번 쓰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딱 통째로 딱 외워두세요. 그래서 요 1번, 2번 또 보십니다. 그 다음에 3번 상 나왔네요. 3번 상. 자, 주거 전용 면적. 이 말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보시면 이렇게 하죠. 분양할 때요. 분양 면적이 있습니다. 분양 면적이 있어요. 분양 면적 딱 보시면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딱 합니다. 해요. 우리 이 부분요. 대부분 다 주거 전용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공용 면적은 묻지를 안 합니다. 거의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그러면 요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또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래서 단독과 공동을 딱 구분합니다. 단독과 공동을 또 구분을 한다랍니다. 단독주택 보시면요. 개별 집들을 딱 지어서 타운하우스 같이 분양을 막 합니다. 분양을 딱 합니다. 분양을 딱 할 것인데 합니다. 기아총도 넣고 하겠죠. 또 속에 보시면 창고, 차고등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요. 단독은요. 한 필지에서 단독의 주거전용은 요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일단 합합니다. 다 합해요. 다 합한 상태에서 무엇을 공제한 것은 무엇을 뺀다. 뭐냐 하면요. 본 건물에서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부속 건축물들 다 뺍니다. 다 빼요. 창고, 차고들 다 뺍니다. 이것들 다 없다라 봅니다. 없다라 봐요. 그 다음에 지하실도 뺀다. 지하실도 빼버립니다. 이것을 다 빼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요쪽만 가지고 주거조정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요 지하실 이것이 거실 용도로 쓰고 있다. 갖고 할 때는요.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하실에 만약에 오락실 쓰고 있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지하실 부분들이 거실 용도이면 전용에 포함을 시킨다랍니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용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공용 면적 다 제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뭔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도식 아파트가 쫙 보입니다. 딱 보이네요. 딱 보입니다. 보이는데 복도 부분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세대 문을 딱 열고 입장하면 벽이 많이 보입니다. 큰 방벽, 작은 방벽 등의 막 벽이 보이네요. 이런 내부 벽은 다 없다라고 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이 뭡니까? 외벽입니다. 외벽. 보통 벽 하면 벽의 두께입니다. 벽의 두께, 중심선에서 벽 두께 반을 면적에 다 포함을 시킨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공동주택은요, 벽 두께를 전부 다 몽땅 공용 면적 이렇게 봅니다. 안에 보이는 부분, 딱 벽 두께는 빼고요. 벽 두께는 다 빼고요. 수석의 내부에 보이는 요쪽 부분만 가지고 산정한다. 안목치수라 부르는 바로 내부선. 안에 보이는 내부선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런데 가보시면요, 벽 밖에 무엇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발코니입니다. 여러분들 베란다 하면 안 됩니다. 발코니예요, 발코니. 저번 시간에 발코니 써라. 이거 나왔습니다. 발코니입니다. 자, 발코니는 어떻게 합니까? 확장해서 거실로 쓰고 있죠. 원래 벽 밖에 있습니다. 벽 밖에. 요건요, 전용 면적에 포함을 안 합니다. 몽땅이 아닙니다. 가장 긴 벽에서 요 폭 1.5m까지만 제외해 줍니다. 1.5를 넘는 발코니 부분들은요, 요쪽 공간은 전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딱 폭 1.5까지만 제외. 넘는 부분은 면적에 포함된다. 너무 커도 문제, 너무 작아도 문제입니다. 딱 1.5가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장하면 넓어 보이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 내부선입니다. 내부선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3번 딱 보세요. 이름만 보입니다. 자, 공동주택이 나올 때 주거 전용 공간 면적의 상한선, 요 세대별 상한선, 요 제한이 한국은 없습니다. 세대 면적 제한이 없어요. 큰 평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상한선 세대 면적을요, 누가 조정한다, 낮출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모든 주택 단지에 대해서요, 75%까지입니다. 까지를 당신 단지에서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해요. 또 있습니다. 사업자 중에서 조합 아파트가 나오든지 또는요, 회사 아파트, 고용자 건설, 회사 아파트가 딱 탄생이 딱 될 때는요, 100%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를 지어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아파트하고요, 회사 아파트는 전부 다 85 이하 강제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보통 단지는 75%까지, 조합 아파트하고 회사 아파트는요 100%까지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라. 이렇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원 아파트 하시면 규모가 작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많아요. 사원 아파트 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의 75%까지 또요, 조합과 고용자 건설 아파트는요 100%까지 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다. 보십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하면 안 됩니다. 국토장관입니다. 통째로 딱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4번상 참 시험에 잘 떠죠.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서는 건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 부를 때 일처리가 부를 때 준주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준주택. 자, 이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냥 외우세요. 간단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고시원이죠. 고시원의 명칭이, 법적인 명칭은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고시원 명칭이 우리 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보여요. 이것이 말입니다. 요 다중생활 고시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180평. 요 규모를 초과하면 요 건물 용도는요, 숙박시설로 빠집니다. 요 규모 이하가 되어지면요, 요규모 이상이 되어지면 숙박시설, 요 규모 미만이 되어지면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어디에 포함이 되어지든 전부 다 준주택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숙박시설로 보든 이종 건생으로 보든 간에 전부 다 준주택에 포함시킵니다.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다중이용 건물이 아닙니다. 다중이용 건물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고시원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 요거 전부 다 이게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OT 하면 안 돼요. 오피스텔. 한글로 써야 됩니다. 오피스텔. 텔 할 때요, 어입니다. 어이. 아이 하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할 때 어이지 아이 쓰면 바로 X 처리합니다.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오피스텔 쓸까요? 텔. 이거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저번에 발코니 나왔어요. 이거 좀 오피스텔. 발코니 아니라 X. 발코니. 한글로 되어진 법적인 용어입니다. 오피스텔. 일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일반 업무실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여러분들 기숙사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기숙사 포함되는데, 학생복지주택, 학생들 복지주택이라는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랍니다. 보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노인
복지시설 참 한국에 많습니다. 많아요. 노인복지시설 보시면 이것이 말입니다. 주택 형태로 이용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양로원 있죠. 양로원. 양로시설도 있습니다. 양로원도 있어요. 있고요. 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로원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노유자시설로 봅니다. 봐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주택으로 딱 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이 뭐냐?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 이것만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 타운은요. 상속도 되고 자녀들 같이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주택만 여기 포함됩니다. 실버타운이라고 봅니다. 실버타운.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준택이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 단지에 가시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오시면 단지 내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막 외우시는데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하면요. 부대시설 뭐냐? 주택단지, 단지 안에만 주로 있습니다. 또 단지 안에 꼭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한 것들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리사무실 꼭 필요합니다. 단지 내 도로 꼭 필요합니다. 담장 꼭 필요합니다. 화단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리는 뭐냐? 복리는 주택단지 안에도 있고 밖에도 많습니다. 밖에 가시면 훨씬 거대한 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놀이터, 이마트 엄청 많죠. 단지 안에 상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밖에도 많고 큰 게 많지만 단지 안에 있다 하면 주민들이 멀리 안 가고 설 수 있다. 편리한 것들이 이것이 전부 다 복리입니다. 밖에도 많지만 슈퍼마켓 밖에 많습니다. 안에 조그만 편의점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하다. 복리. 밖에도 많다. 복리. 단지 안에만 있다. 꼭 필요하다.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엄청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거기 부대 보시면 냉난방 시설 보이죠? 보이시죠? 그 중에서 중앙 집중식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역 난방은 간선 시설이 됩니다. 중앙 집중식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만 체크하십시오. 지역 난방은 간선으로 본다. 합니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리 보시면요. 복리입니다. 여러분들 복리의 상가들 꼭 필요합니다. 상가의 명칭이 뭐냐 하면요. 이것들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건생이라고 부릅니다. 일종 건생 이종입니다. 일종은 참 양호한 것들이고 이종은 편리하다. 다음에 배우시는데 일종, 이종 건생시설 다 상가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에 포함되어도 이게 단지 안에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장단, 안총다. 장의사, 이종 건생인데 단지 안에 있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또 단란주점 요 면적이 150제곱미터 안 되면요. 이종 건생에 포함합니다. 이게 있다. 그죠? 술까지는 좋은데 가시면 그렇죠. 단지 상가에 비즈니스 룸이 있습니다. 큰일 나겠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노래방 이건 됩니다. 이건 돼요. 또 있습니다. 안마원. 여러분들 안마원은요. 일종 건생입니다. 이건 돼요. 건전한 마사지. 그런데 원이 아니고 안마 시술소가 있다. 그러면 참 이것도 문제가 좀 큽니다. 커요. 다음에 총포 판매소 있으면 큰일 나겠죠. 부부싸움 했다. 총 사가지고 큰일 납니다. 예.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상가에 있습니다. 이거 참 그렇죠. 그분들 나와서 혼자 살면서 반바지에 단지 내 배회를 합니다. 좀 기분 나쁘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종에 포함되어도 장, 단, 안, 총단은 복리시설이 안 된다. 설치를 못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공지사,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입니다. 좀 우울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렇죠? 우리 노인들이 모여서 이제 마늘 깔고 나서 하루 일당으로 3만 원 받습니다. 이거 복리에 도움될 수 있어. 또요 사회복지관 애들 타가서 있습니다.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요 취직센터 아파트형 공장 있으면 파트타임 됩니다. 도움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들은요 좀 우울해도 복리가 됩니다. 있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주거전용이 50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이 단지 안에 300세대 이상이 있거나 또는요 단지 수의 2분의 1 이상이 50 이하가 있으면 처음부터 단지에 설계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답니다. 공지사,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사회복지관, 타가소 등은요 처음부터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장단, 안총단은 복리가 아니지만 공지사, 사회복지관 등은 복리가 된다. 이게 막 학교 시설들 다 복리됩니다. 돼요. 있으면 편리하겠죠. 예. 있으면 좋아합니다. 단지 안에 뭐 촉품만 해가지고 학교 있으면 좋아합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 장을 또 살짝 넘어가시면 7번에 간선시설 또 치면 잘 떠죠. 간선시설은 또 무엇이냐? 부대시설 복리 말고 간선 나옵니다. 간선. 간선은 또 무엇이냐 봅니다. 자, 간선은 이겁니다. 주택 단지가 딱 나오죠. 단지가 딱 나오면 단지 속에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안에 단지 안에 도로가 딱 있습니다. 폭이 7m 이상 폭이 필요합니다. 다 뒤에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보시면 상하수도 시설, 상수도 하수도 시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또 단지 안에 당연히 전기시설 있고요. 가스시설 있고요. 통신시설 또 지역 난방이 단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요 부를 때 뭐냐? 기관시설이라 부릅니다. 기관시설이라 부려요. 그런데 있으면 뭡니까? 밖에 있는 같은 동종기관시설과 붙어 있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단지 밖에서 단지 밖에 동종관과 붙이는 요 사이가 뭐냐 부를 때 간선시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간선시설. 응? 단지 안에 있는 도로와 밖에 도로 붙여놨다. 붙이는 요 사이가 뭐냐? 간선시설이라 부릅니다. 단지 입구에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있는데 이 중에서입니다. 이 중에서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가통지는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시설에 해당이 된다랍니다. 이 말은요. 이것들은 원래 딴 거는 단지 입구만 딱 붙이면 돼요.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건물, 개별, 동동동 단자까지 붙여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수도, 전기, 가통, 지역난방 다 간선 밖에 있어 간선이 돼요. 이 중에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가통지 일대 안에서는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 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 문장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참 잘 나온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8번. 공공택지라는 말도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 말도 참 중요해요.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합니다. 어떠한 공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어떠한 공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단독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외워라 하시면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닌 것이 있다.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뭐 싸게 땅을 매입합니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남을 위한 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꾸는 사업이 있어. 땅 바꾸는 사업. 또 건물 바꾼다. 바꾸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논이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땅을요 멋지게 개발 딱 했어요. 딱 하면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때 반을 딱 띄고 반만 줘도 이익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환지 방식입니다. 토지 교환식으로 요 땅 떼가지고 요 반을 떼가지고요 도로 부시 만들고 또 채부지 등을 만듭니다. 만들어. 이렇게 뭐냐? 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해요. 또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합니다. 인천 청라 말이죠. 청라. 송도 나옵니다. 이 사업들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은요. 싸게 땅을 뺏어가서 합니다. 이때는 남을 위한 땅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지는요. 환지는 반을 띄주고 반만 받습니다. 반. 여러분 땅 받을 때 땅 말고 아파트 입주권 주거든요. 입체 환지. 건물 줍니다. 되겠다. 아파트 입주권 줘요. 환지입니다. 환지. 자, 이미 이만치 떼어줬죠. 그 이상은요. 남을 위한 배려 안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업들은요. 남을 위한 사업으로 보지를 안 합니다. 환지 방식 같으면요. 남을 위한 땅 만들 의무가 없습니다. 수용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환지 방식. 땅 바꾼다 환지. 또요.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꿔줍니다. 이거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바로 정비사업들.
그런 건물 바꿉니다. 요것도 남을 위한 땅 만들 의무가 없습니다. 바꾸는 사업들, 환지, 정비 이런 사업들은요 남을 위한 택지 만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 딱 뜨거나 또요 재개발 재건축 딱 뜨면 공공택지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요 전부 다 맞다면 됩니다. 그런데 바꾸는 사업들은 건물 바꾼다, 땅 바꾼다, 교환 이 사업들은 공공택지 만들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고요. 자 9번 또 근래 참 시험에 잘 뜨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요. 주택단지가 나올 때 보시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주택건물 101동 102동 건설합니다. 또 부대시설도 설치해야 돼요. 복리시설 설치합니다. 또 간선시설 막 설치합니다. 또 도시군 계획시설 집어넣어야 됩니다. 참 종합적인 사업이다. 그래서요 주택은 건설 사업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사업이에요. 요것이 다 탄생되는 일단의 토지가 뭐냐? 주택단지입니다. 주택 건물도 올라가고 상가도 짓고요. 조경도 설치하고 막 해야 돼요. 일단의 토지가 뭐냐?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요 주택이나 기타 부대복리시설 짓는 일단의 하나의 사업 범위에 주택단지로 본다면 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딱 준비를 딱 했습니다. 하나의 한 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일단의 주택과 기타 부대복리시설 건설한 이 토탈 용지가 뭐냐?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단지. 그런데 단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요 단지 안에 차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차선 길 해서요. 일반 도로 4차선 폭 20m 넓이 이상이 관통을 딱 합니다. 또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것이 8m가 관통이 딱 되어집니다. 한 개 사업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요 순간부터 이쪽은 1단지, 이쪽은 2단지, 3단지, 4단지 구분 딱 되어서 합해서 공동관리도 못합니다. 참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쪼개져야 좋습니다. 합하면 파이다. 쪼개요. 단지가 구분된다. 한 개 사업이지만 단지가 구분이 딱 돼요. 뭐야? 일반 도로 넓이 20m 때문에 도시 계획도로 폭 8m 때문에 단지가 구분되어진다. 구분 시설 참 중요합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일반 도로 폭 20m, 도시 계획도로 폭 8m가 단지를 관통하면 단지가 쪼개어진다. 구분되어진다. 일반 도로 폭이 15m입니다. 단지 한 개 단지입니다. 20m이다. 두 개 단지. 알겠습니까? 단지를 쪼개는 시설 기준 일반 도로 폭 20m 넓이 이상 도시 계획도로 폭 8m 폭 이상이면 단지가 구분되어서 1, 2, 3, 4 구분이 딱 되어진다. 구분 시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가 12m 폭이다. 단지 한 개 단지로 봅니다. 20m다. 두 개 단지로 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9번에 있습니다. 또 그 밑에 11번. 11번. 또 공구번에 공구는 단지 구분과 조금 틀립니다. 한 개 단지로 건설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단지로 건설을 준비해서 건설 사업을 딱 준비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분양을 합니다. 규모가 좀 큽니다. 1000세대 단지가 딱 나왔습니다. 분양을 딱 하니까 앞채에 안 좋은 말이 딱 붙어요. 미분양 딱 뜹니다. 그럼 사업 망합니다. 망해요. 그렇죠? 한 번에 준비를 딱 해서 분양하니까 이렇게 미분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만 먼저 해보고 잘 되면 또 뒤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 한 개 단지지만 이쪽만 먼저 띄어서 이쪽만 먼저입니다. 이쪽만 먼저 착공 신고 여기는요 분양한다란 말도 내부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쪽 먼저 분양을 쳐보고 먼저 공사했으면 먼저 입주합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입주를 이쪽만 먼저 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잘 되면 또 여기도 분양, 입주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 건설하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 이쪽이 뭐냐 부를 때 단지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착공 신고와 사용검사, 분양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잘 안 돼. 이쪽은 비워둬도 괜찮습니다. 뒤에 좋아하시면 그때도 뒤에 집어치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받게 해줍니다. 이때 한 공구가 나올 때는요. 적어도 300세대 이상은 나올 때 공구별 분할 승인을 내어줍니다. 또 공구 요 사이에 경계 표지, 경계 구분 6m 넓이 이상의 무엇으로 경계는 구분하라. 6m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 공구 나올 때 300, 300 합하면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 한해서 공구별 2개 이상 구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왔죠. 그 말이 요거 한 개 단지로 인증받지만 요쪽만 먼저 띄어서 착공, 신고, 사용검사 입주하게 해주겠다. 순차적 건설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1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단지 구분과 구분해야 됩니다. 단지 구분이 아닙니다. 이건 공구별 순차적 착수를 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10번입니다. 10번 리모델링 정말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이 참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자,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게 해줍니다. 목적이 뭐냐? 주택 건물의 노후화 억제입니다. 노후화 억제와 또 주택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 목적이 뭡니까? 재건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택의 자산 가치의 증가를 위해서 합니다. 이 문장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적인 목적은 재산 가치의 증가. 아파트 가격 향상 이거 나와서 안 돼요. 목적이 뭐냐? 노후화 방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건축물을 대수선을 할 수도 있고 면적 일부 증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수선과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규모 안 커진다 대수선, 규모 커진다 증축입니다. 증축인데 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 입주한 이후에 대수는요 10년 경과가 돼야 할 수 있고요. 증축은 15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받는 검사가 뭡니까?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받는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검사. 받고 나서 15년 경과, 증축 10년 경과 대수입니다. 근데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요 증축을 많이 합니다. 할 때 규모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종전 세대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서 30%의 상한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전 평수가 20평이다 하면 26평, 30이다 하면 39평의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되는 소형 평수일 때는요, 중소형 평수일 때는 40%까지 늘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기본 30%인데 85제곱미터 미만 되어지면 4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커지면 좋습니까? 요즘은 소형 평수가 인기 많죠. 인기 별로 없어요. 안 팔립니다. 안 팔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괜히 44평짜리 괜히 이 갭투자 했다가 지금 안 팔려가지고 지금 낭패입니다. 낭패. 저 갭투자 이빨 있거든요. 전세 이빨 치고 또 뭡니까 보정 그 담보대출 진짜 다 받아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더 다운되고 있어요. 와 이거 큰일 났으면 안 팔리고 이거. 큰 평수가 인기 없습니다. 괜히 갭투자하면 동문다가 함께 참여했다가 지금 이자만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집도 같이 다운되고 참 이거 애물덩어리입니다. 애물덩어리. 애물덩어리. 그러니까 참 짭니까 그죠? 예. 복이죠. 예. 자, 근데 인기가 없어요.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축가주 규모, 정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규모. 요 규모에서 개별집들 정축하지 않고 기존 단지 세대 수를 요것을 증가시킵니다. 집을 더 지어서 요 집을 외부에 팔죠. 그 수익금으로 고치면 돈 안 들이고 집이 싹 바뀌죠. 이렇게 많이 얻어옵니다. 그런데요, 자 증가할 때 종전수의 15%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지가요 300세대이면 345, 400이면 460 제한받습니다. 받아요. 예. 자 증가할 때 갑니다. 원래 원칙은요 기존에 단지가 있습니다. 있으면 원래 원칙은요 옆으로 수평으로 증축을 한다. 또 별동을 신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기존 건물입니다. 그 기존 건물에서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 이렇게 착착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이쪽은 하나, 둘만 딱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수직 정축하게 해줍니다. 수직으로 올라간다. 수직 정축을 할 수 있게 딱 해줍니다. 그런데 할 때 보시면 종전주택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5층 이상 건물은요 3개 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4층짜리 이하 건물은요 2개 층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면서 하려면 신축, 그 건물 신축 당시 옛날에 신축 당시에 있던 건물 구조도 요것이 있을 때 안에서 수익증축 할 수 있게 해준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딱 팔아가지고요. 근데 실제 보시면 이겁니다. 실제는 없던 1층에 필로티층을 딱 만듭니다. 그러면 1층에 살던 분들 일단 한 층을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리모델링 하면요 1층 분들이 좋아집니다.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층은 일반 분양분이 딱 이렇게 나오겠죠. 합쳐가지고 세 개 층입니다. 1층 필로티 이쪽에 분들 사는 공간 합쳐가지고 세 개 층입니다. 이해됩니까? 없던 1층에 필로티 딱 만들면서 여기 1층에 101호, 103호 분들이 1601호 가고 그다음에 1700, 1800 여기 일반 분양이겠죠. 요걸 딱 분양해서 이제 요돈 가지고 집을 고치면 가치가 쫙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다시 요쪽 사는 분이 일로 간다. 없습니다. 원래 다 호수에 딱 박힙니다. 박혀. 1층 분들만 좋아집니다. 올라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낡은 건물 1층 매입해 놓으시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예. 그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제일 밑에 12번입니다. 자, 리모델링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요. 정축을 위해서 또요. 대수를 위해서 아닙니다. 세대수가 증가가 되어지면 그쪽 일체에 도시 과밀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걸 대비해서 그래서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 이걸 위해서 수립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 정축이 아닙니다. 세대수의 증가를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12번입니다. 요거 중에 하나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다음 장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십니다. 용어정의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5번 문제. 1번 복리시설 하면요. 입주자 생활 복리를 위해서 놀이터, 검색시설 포함됩니다. 근데 주차장 관리 사무실은 단지 안에만 있는 부대겠죠. 부대. 복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다음에 2번 보시면 단지 안에 기관실인 가스통신 지역 남은 단지 안에도 간선에 포함이 되어진다. 맞죠? 원래 단지 입구 밖에 있는데 가통지는 단지 안에도 간선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세대 구분된 공동은요. 공간이불을 구분 소유할 수 없죠. 할 수 있다. 절대 구분 소유는 구분 생활은 되어도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구분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는 안 된다. 해서 3번 질문 했습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요. 300세대 이상 아니죠. 300세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죠. 300세 미만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건강친화형 주택이라는 것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이거 뭡니까? 이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또 X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뭡니까? 2번이죠. 다중생활실은요. 규모 작은 이종군생, 규모 큰 숙박이든 뭐든 간에 다 여기 포함됩니다. 2번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7번 갑니다. 7번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질문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적인 것은 저에너지 건물 기술 맞습니다. 또 이산탄소 배출량 저감해서 만든 어떤 의미가 딱 나왔습니다. 맞네요. 2번입니다. 건강 친환경인 것은 실내 공기 및 물질 배출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서 2번 맞습니다. 3번 준주택 하면요. 자, 그 종류가 다중생활시설 맞습니다. 근데 노인복지시설 X네요.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노인복지주택만 포함됩니다. 구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기숙사 이건 맞지만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3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자, 단지란 것은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조성되는 일단의 주택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4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폭 20m 이상 일반도로 분리되어지면 각각 별개 단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리모델링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목적이 노후화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하거나 또 정축하는 게 말한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정축호자 할 때는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가 필요하다. 해서 2번 맞고 또 필요할 때는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정축도 할 수가 있다. 해서 2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고요. 3번 X네요. 정축할 때는 기준 이 조정 면적의 30% 이하입니다.
그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말 나올 때만 40%까지죠. 원칙은 30%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 보십니다. 정축 가능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주택수의 15%에서 세수 증가도 할 수가 있다. 4번은 또 맞는 말입니다. 맞고요. 자, 5번입니다. 수직 정축을 할 때 종전 건물이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9번 갑니다. 9번. 자, 토지 임대부라는 것은요, 곧 뒤에서 다음에 또 설명하겠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가 갖고요, 주택만 분양한다 해서 반값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곧 뒤에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주차장은 복리가 아니죠. 꼭 필요한 부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3번 질문 똑같은 문제 통과하시고 4번 갑니다. 주택 단지 안과 밖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바로 간선이다. 이렇게 하죠. 간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기간시라는 것은 그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들 붙이는 분이 간선이고, 요 자체는 이제 기간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10번입니다. 공구란 것은 하나의 단지에서 일단에 구분되는 두 이상 구역으로서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때 1번 보시면 공구 사이에 6m 넓이 상폭의 경계가 설정이 필요하다. 1번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기역부터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6m 폭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시고요. 이번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m 300세대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였습니다. 자, 11번입니다.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1번이죠. 일반 도로 폭은요, 20m 폭 이상인데 구분되니까 12m이다. 하나의 단지로 봅니다. 나머지 2, 3, 4, 5, 특히 3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도로 8m 폭 이상 10m이면 구분되어집니다. 딴 건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1번,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 되어야 구분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1번 질문 10m 한 개 다 단지로 봅니다. 그래서 1번 X가 1번이 여기 포함됩니다. 딱 보시고요.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주택들 조정 면적 평수 상한선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에서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면 국토장관은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지만 모든 사업 주체들한테 75%까지 또 조합이나 고용자이면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75% 100%라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문제만 딱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요 총칙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금방 보신 상에서 두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쉽게 느낌이 오시죠? 몇 번만 더 보시면 아주 쉬운 것이 총칙편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가시면 조금 더 어려진데 그런데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뒤에 갈수록 쉬워집니다. 진짜입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예.